2024년 1회 정기기사 실기 1번부터 이어가 봅니다.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저압전로 중에 전동기 보호용 과전류 보호장치 시설 중 단락보호 전용 퓨즈의 용단 특성 들어갈 숫자, 이건 여러분들이 좀 외워주셔야죠. 단락보호용 보호 전용 퓨즈의 용단 특성. 그래서 뭐 4배, 6.3배, 8배, 10배, 12.5배, 19배 그럴 때 이 시간 동안은 불용단되어야 된다는 뜻이고요. 또 이 시간 또 안에는 이제 용단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억에 들어갈 4배일 때는 얘가 60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배일 때는 0.2초, 그 다음에 여기 6.3배일 때도 역시 얘가 60초 이내, 여긴 0.1초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암기사항으로 기억을 해주시고요. 2번, 한국 전기설비 규정에 따른 욕실 또는 화장실 등 인체가 물에 젖어 있는 상태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콘센트를 시설하는 경우, 욕실, 화장실, 물기 있는 데죠. 거기에 콘센트를 시설할 때 인체 감전 보호용 누전 차단기의 전격 감도 전류와 동작 시간, 이거 여러분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상황이죠. 얘는 15mA 이하가 되는 거고요. 동작 시간은 0.03초 이하. 물에 젖어 있는 콘센트 시설할 때 누전 차단기의 감도 전류와 동작 시간 15mA 0.03초 역시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3번, 사용 중인 UPS의 2차 측에 단락사고 등이 발생했을 경우 UPS와 고장 회로를 분리하는 방식 3가지를 쓰시오. 이것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면서 암기해야 될 사항이죠. UPS와 고장 회로를 분리하는 방식, 배선용 차단기에 의한 방식,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퓨즈, 속단, 퓨즈에 의한 방식으로 역시 차단할 수 있고요. 또 반도체 차단기에 의한 차단 방식. 자, 이 3가지 역시 암기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4번, 어떤 빌딩의 수전 설비를 계획하려고 한다. 이 빌딩에 예측되는 부하 밀도는 조명은 제곱미터당 20VA. 일반 동력은 여기 35죠. 제곱미터당 35VA. 냉방은 제곱미터당 40V일 때, 이 빌딩의 연면적이 7만 제곱미터일 때 부하 설비 용량을 구하라. 이 문제는 이제 7만 제곱미터일 때 제곱미터당 조명은 아마 20 정도 들어가고 동력은 35, 냉방은 제곱미터당 40이 들어가니까 실제적으로는 제곱미터당 조명 20, 그 다음에 일반 동력, 냉방, 이것이 제곱미터당 들어가는 용량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총, 이건 제곱미터당이니까 총 7만 제곱미터라는 얘기는 여기에 7만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전체 부하 설비 용량이 얻어지겠죠. 자, 비교적 간단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과 35, 40을 이렇게 제곱미터당이니까 더한 뒤에 전체 제곱미터인 7만을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키로 단위로 하기 위해서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을 해준 거죠. 계산해 보면 6650kVA가 답이 되겠네요. 5번, 계약 부하 설비에 대한 계약 최대 전력을 정하는 경우에 설비 용량이 900kW인 경우 전력회사와 계약 최대 전력은 몇 kW인지를 구하시오. 최대 전력 환산표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이 환산표를 보면 우리가 900을 쓰더라도 처음 75 구간에 대해서는 100%를 다 쓴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이걸 제외한 75에 대해서는 85만 쓴다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75에 대해서는 75%만 쓰게 되고, 그 다음 75에 해당되는 건 65%,
그래서 이걸 우리가 75 4개니까 이걸 합해보면 이게 300이잖아요. 이 300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최종적으로 60%만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단수가 이 계산한 값이 1kW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4452 한다는 얘기는 반올림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정수 단위로 맞춰라 그 얘기입니다. 반올림에서 소수 부분을 없애고 반올림하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 900에 해당되는 이 최대 전력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처음 75에 대해서는 곱하기 1을 해야 되겠죠. 곱하기 1. 처음 75에 대해서는 곱하기 1이니까 그냥 75가 되는 거고요. 다음 75는 곱하기 0.85가 되는 거죠. 다음 75에 대해서는 0.85를 곱한 거고요. 그 다음 75는 0.75. 그렇죠? 그 다음 75에 대해서는 0.65. 그리고 여기까지 계산한 값이 300을 우리가 계산한 거기 때문에 그거의 초과분 900인데 그거를 초과한 것은 그러면 900에서 300을 빼면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900에서 300을 빼면 600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60%만 적용한 값으로 이렇게 더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자, 이걸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603.75kW가 나오는데 여기 반올림하라고 그랬죠? 소수점 이하는 여기에서 반올림하니까 604로 답을 해야 되겠죠? 604kW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됩니다. 6번 다음과 같이 주어진 계전기에 대한 한글 명칭을 쓰시오. 자, 이건 뭐 다 릴레이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OCR 같은 경우는 오버커런트죠. 오버커런트. 이런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과전류 계전기 써주시면 되고요. 자, 그라운드 접지 또는 지락을 의미하는 거죠. 지락 계전기. OP는 오픈 페이즈입니다. 페이즈가 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이 열려 있다. 결상 계전기를 뜻하는 거죠. 자, OV는 오버 볼티지죠. 오버 볼티지. 과전압 계전기. 그 다음에 PWR 이거는 파워를 뜻하죠. 파워, 전력 계전기. 자, 요 앞에 있는 요 문자의 의미를 알면 쉽게 찾을 수 있게 되겠네요. 그대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연축전지 전격 용량이 200Ah가 되고요. 상시부하가 10kW, 표준전압 100V인 부동 충전 방식이 있다. 이 부동 충전 방식의 충전기 2차 전류는 몇 암페어인지 구해봐라. 자, 부동 충전 방식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연축전지 같은 경우는 전격 방전율이 10H가 되고요. 알카리 축전지는 5시간이 됩니다. 연 10, 알카리가 좀 작죠? 반절로 줄어든다는 거, 10과 5로 줄어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일단 부동 충전 방식은 지금 여기 부하에 축전지와 지금 충전기가 지금 같이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축전기에 얘가 자기 방전이 일어났죠. 그거를 이 충전기가 보충하는 동시에 평상시 부하, 상용 부하에 또 역시 충전기가 담당을 하는 거죠. 충전기가 부담을 하고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를 담당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는 축전기가 이 부하를 부담하는 방식, 이걸 우리가 부동 충전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거 역시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죠. 이 그림도 여러분들 부하, 축전지, 그다음에 충전기 이렇게 놓고 기억하시고, 그럴 때 이 충전기의 여기 2차 전류 구하는 공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축전지 용량을 전격 방전율로 나눈 값, 즉 요걸 우리가 채워줘야 되니까요. 그 값에다가 그 다음에 상시 부하, 우리가 상용 부하죠. 상용 부하, 상시 부하 용량을 역시 얘가 담당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2차 전류는 즉 충전기를 보충하는 용도의 전류와 그 다음에 부하를 담당하는 전류의 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축전기 용량을 전격 방전율로 나누고 상시 부하 용량을 주어진 표준전압으로 나눈 값을 더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차 전류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축전지 용량이 200Ah니까 여기다 200 대입하고 방전율
연축전지는 10시간이라고 그랬죠. 10을 대입하고 그 다음에 상시부 알려줬잖아요. 10kW. 원래는 뭐 볼트암페어지만 따로 여기 여러분들 뭐 역률 주어져 있지 않으면 이걸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10kg니까 10 곱하기 10의 세제곱 해주면 되고요. 표준전압 주어진 값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120A가 답이 되겠죠. 8번 단상 변압기의 변압비는 각각 3500대 100으로 같으며 지금 여기 단상 변압기 두 대를 썼는데 각각 변압비가 이걸로 같다는 얘기죠. 고압 측을 그림과 같이 직렬로 5500V로 연결하고 즉 여기를 직렬로 이렇게 연결해 버렸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5500V를 가했네요. 그럴 때 저압 측에 각각 3ohm과 5ohm의 저항을 접속하였을 때 고압 측의 단자 전압 E1과 E2를 각각 구해봐라 그랬네요. 일단 우리 여기에서 지금 저항값이 각각 3ohm과 5ohm 이렇게 주어졌는데 권수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권수비라고 하는 것은 뭐 E2분의 E1 그리고요 V2분의 V1 그리고 뭐 I1분의 I2죠. 그리고 저항과의 관계는 루트 여기가 R2분의 R1 이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권수비에 관한 이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 단상 변압비가 서로 같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의 변압비를 각각 여기 AA 이렇게 잡는다고 하면 여기 지금 이 원 쪽에서의 사실상의 저항값 이걸 우리가 R1이라고 해볼까요? 여기에서의 저항을 R2 이렇게 해본다면 이때의 저항값에 우리가 보통 1차 측으로 환산할 때 이 식에 의해서 1차 측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즉 이 둘의 관계를 이용해서 양변 제곱해 볼까요? 그럼 A제곱은 R2분의 R1 이렇게 되고요. 결국 R1 값은 바로 얘가 곱해져서 A제곱 R2 이런 관계가 되죠. 그러니까 2차 측 저항을 R2, 1차 측 저항을 R2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1차 측으로 우리가 저항값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여기 2차 측 저항을 얘를 3으로 보면 되니까 여기에 R1에 대한 저항으로 환산해 보면 얘는 A제곱 곱하기 3이니까 3A제곱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여기 2차 측 저항이 5니까 여기 권수비 A를 적용해서 이때 R2를 구해보면 얘는 5A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에 의해서 1차 측 요거는 지금 여기가 3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 값이 5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각각 3i제곱과 5a제곱의 저항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지금 이런 저항의 입장에서 얘를 판단해도 된다는 얘기죠. 5500V를 가했을 때 이 a제곱은 우리가 전압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에서는 이 저항의 비율은 어차피 이 a제곱은 우리가 비율에서는 같은 건 없애버릴 수 있죠. 그러니까 3대 5의 저항으로 얘를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분배되는 값은 각각 이 저항의 비례해서 전압이 분배가 되니까 그 뒤에는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3ohm과 5ohm 있으면 여기에도 저항이 사실상 3대 5의 저항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보고 이 5500을 그대로 이 저항비에 따라서 분배해 주면 되니까 E1에 걸리는 전압은 이때의 전압에다가 여기를 R1 얘를 R2라고 한다면 둘이 더한 것분의 내 거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3 더하기 5분의 3이 되겠죠. 그리고 전체 전압 5500을 대입해서 구해주면 된다 그 얘기죠. 계산해 보니까 이 값이 나오고요. E2 역시 마찬가지죠. 얘도 그러면 R1 플러스 R2분의 R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때의 전체 전압 5500을 대입해서 3 더하기 5분의 5 이걸 계산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 E1과 E2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저항이 그대로 여기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고 분배해서 전압을 결정해 주면 답이 됩니다. 9번 전력시설물 공사 감리 업무 수행 지침에 따라서 전기 공사업자는 해당 공사 현장에서 공사 업무 수행상 필요한 서식을 비치하고
기록 보관해야 되는데 그 서식 5가지를 써봐라 그랬죠. 공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서식. 그래서 하도급 현황, 주요 인력 및 장미 투입 현황, 작업 계획서, 기자재 공급원 승인 현황, 주간 공정 계획 및 실적 보고서.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암기해 주시는 문제가 되겠죠. 전동기를 현장과 사무실에서 각각 기동 및 정지하려고 한다. 시퀀스 제어 회로를 보고 미완성된 시퀀스 도면을 완성하시오. 온오프 스위치를 각각 한 번만 사용하고 선의 접속과 미접속에 대한 예시를 참고하라. 지금 접속은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현하고요. 점이 찍히지 않으면 이건 접속되지 않은 이 두 선이 접속되지 않은 걸로 보겠다 그 얘기죠. 접속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점을 찍어라. 지금 그 얘기죠. 그리고 문제는 지금 현장과 사무실에서 여기에서도 기동정지 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도 지금 기동정지 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여기 ON을 누르게 되면 지금 아직 이쪽은 안 그려져 있네요. ON을 누르게 되면 그렇죠? 이쪽에 전원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MC가 여자되고 지금 여기가 닫히면서 기동정지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사무실 사실 의미가 없애려면 사무실에서는 동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를 이렇게 이어주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푸시 버튼 ON을 누르게 되면 전원 공급이 이루어져서 MC가 여자가 되고 자기 유지까지 그러면 되는 상황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현장뿐만 아니라 사무실에서도 그걸 조작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 얘기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 ON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도 켤 수 있고 이쪽에서도 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병렬로 우리가 연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ON과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서 사무실 쪽에서 역시 푸시 버튼 A 접점을 하나 두게 되면 그렇죠? 여기서 누르나 여기서 누르나 어차피 둘을 연결하게 되니까 이렇게 병렬로 연결해 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프 기능은 여기서만 한다고 하면 이제 그걸 그냥 이렇게 이어주기만 하면 되었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ON, 여기서도 ON을 할 수 있는데 오프도 사무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면 이때에는 이 오프 버튼은 얘는 직렬로 연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에서도 얘를 끌 수 있게 됐죠. 끄게 되면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MC도 소자되고 그렇게 됐죠. 근데 이쪽에서도 예를 들어 끌려면 얘는 직렬로 연결되어야 여기서도 전력 공급이 중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ON은 병렬로 이렇게 연결하게 되고요. 그것과 함께 오프는 직렬로 이렇게 연결해서 연결해 주면 되는 그런 시퀀스를 이 부분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채워주시면 되겠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11번부터 이어가겠습니다.